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32강 시간으로서 333번부터 342번까지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33번 시작하겠습니다. 333번 다음의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4P, 유통경로, 플레이스,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판매 조치, 프로모션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가? 기존과 차별하는 아파트 평면 설계. 자, 이거는 상품이죠. 아파트 자체니까 상품과 관련된 전략입니다. 이거 상품. 자, 상품 프로덕트하고 관련되어 있고, 아파트 모듈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오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판매를 촉진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판매 촉진의 전형적인 판매 촉진입니다. 그럼 그거를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기업, 상품에 해당되는 거. 자, 상품 또는 제품이죠. 제품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고, 판매 촉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5번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마케팅 4P 전략 중 프라이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전략 중 제품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제품 전략, 프로덕트, 아파트를 생각하면 아파트 상품 자체 설계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1.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 설치. 그렇죠. 상품을 잘 만든 겁니다. 자, 제품 전략 맞고,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 설계 역시 제품 전략입니다.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제품에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지하화, 이것도 제품입니다. 제품의 광고, 홍보, 그러면 이거는 판매 촉진이에요. 판매 촉진. 자, 판매를 촉진하는 전략 또는 홍보 전략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거에 있어요?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 전략이고, 나머지는 다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거니까 이건 아니네요.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33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35.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1. 부동산 마케팅은 공급자 입장의 마케팅, 그렇죠.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관계 마케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 바로 뭐 STP 전략이니 4P 믹스 이런 거고, 소비자 중심은 이거는 AIDA, 고객 적용 마케팅입니다. 자, 맞고요. 두 번째, 공급자 입장의 마케팅 전략에는 STP 전략이 있다. 맞습니다. STP 전략, 4P 믹스 다 공급자 중심입니다. 3. 소비자 중심 그러면 AIDA나 고객 적용 마케팅이 나와야 됩니다. 고객 위주. 마케팅 전략에는 4P 믹스, 이거는 바로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틀렸죠? AIDA가 나와야 되는데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 나왔고, 4. 고객 적용 마케팅, 그렇죠.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AIDA 전략이 있다. 맞고요. 5번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비자에게도 파급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말해, 주로 브랜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맞고요. 요즘 아파트들은 다 건설회사 이름을 짓지 않고 브랜드 이름을 짓는 게 추세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거리가 먼 것이니까 335번 역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6번. 다음은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부동산 상품의 마케팅 기획 시에는 계획 시 마케팅을 처음에 계획할 때입니다. 품질도 봐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입지 조건 따져야 되고, 상표, 브랜드 등도 고려해야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자체의 마케팅과 부동산업, 즉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자, 고객을 점유하겠다는 마케팅 전략이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 톤과 강도를 조절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AIDA가 바로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4.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목표 시장을 선점하고, 목표 시장은 타겟이 나와야지. 타겟. 그러면 바로 STP 전략입니다. 틈새 시장. 틈새 시장이니까 시장을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세그먼트. 시장 세분화.
자, 점유하는 것을 관계 마케팅은 수요자 공급자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브랜드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전략 차원에서 목표 시장 선점, 팀 시장 점유, 공급자 마케팅으로서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틀렸죠? STP 마케팅인데 관계 마케팅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음, 4P 믹스 전략이란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경로, 플레이스, 홍보, 판매 촉진 같은 말입니다. 프로모션의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말하며 주로 상업용 부동산의 마케팅에서 사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그리고 문제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거니까 33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7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37번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마케팅의 STP 전략은 목표시장, 차별화, 시장 세분화 전략의 순서로 전개된다. 틀렸죠? STP니까 S가 먼저 나와야 돼. 이게 세그먼트 시장 세분화. 세분화의 S라고 봐도 됩니다. 그냥 이게 1번이고, T는 타겟, 목표가 2번, P, 포지션이 차별화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 목표시장 차별화 이래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킬 믹스 전략에는 입지 선정 전략, 상품 전략, 가격 전략, 판촉 전략. 요 네 가지 전략은 4P 전략이죠. 4P를 섞는다는 얘기죠. 믹스는 믹스인데 스킬 믹스는 아니에요. 스킬 믹스는 부동산 경영에서 필요한 겁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골고루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 요거하고는 마케팅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틀렸고요. 세 번째, 마케팅 믹스에서 부동산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 마케팅을 혼합해서 한다는 얘기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품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해당 상품이 어떻게 팔리지, 유통 경로 같은 걸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토지 같은 거를 확보를 한다든가. 자, 틀렸고요. 네 번째, 상품 계획 시 품질, 설계, 입주 조건, 3대 등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5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판매 마케팅만을, 오직 이러면 거의 틀릴 확률이 높죠. 그런 거는. 부동산 판매 마케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임대 마케팅도 있고, 촉진 마케팅도 있고, 마케팅은 인간에 대한 욕구를 골고루 만족시켜주는 모든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됩니다. 다 X가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33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장 점유 마케팅은,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위주입니다.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머릿속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읽어봐야죠.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까지 각 단계에서 이러면 A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즉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틀렸죠? 이게 시장 점유가 아니라 바로 고객을 보겠다는 거예요.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전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메시지의 취지와 감각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이 됩니다. 틀렸네요. 1위. 2번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은 전략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전략은 표적 시장을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이다. 차별화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번째, 홍보 전략은, 프로모션 전략은, 혹은 판매 촉진 전략은 다 같은 말입니다. 번역상의 약간의 뉘앙스 차이입니다. 프로모션 전략은 매체를 통하여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거. 다섯 번째,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인구 경제학적 특성이니까 연령별로 나누고 소득 수준별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33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9번.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9의 기출문제였고요. 1. 조건부 평가란 조건부 평가,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의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조건부 평가입니다. 두 번째, 소고 평가란 과거로 간다는 얘기죠. 과거 어느 시점을 가격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세 번째, 일괄 평가. 두 개 따로 나눠 있는 거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하나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 법정 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 평가 등이 있다. 맞습니다. 구분 평가랑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인데 따로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 일부 하나로 이용되는 걸 일부 평가. 이건 부분이에요. 부분. 이때는 부분 평가고 구분 평가하고는 다른 거죠. 구분은 하나인데 따로 필지가 한쪽은 한 필지라 하더라도 한쪽은 상업용지, 한쪽은 주거용지 이러면 따로 평가한다는 얘기고, 자, 일체로 이용돼 두 개 다 주거용지인데 그래서 건물에 부족된 땅이 건물이 있다면 요 땅을 전체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평가하는 게 부분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 평가가 아니라 부분 평가해야 되는데 구분이라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X. 자, 지금 문제에서는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33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40번 부동산 가격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고 그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준다. 맞죠? 부동산 가격 결정의 이중성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각각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틀렸죠? 소유권은 소유권에 대한 가격이 있고 지상권은 지상권에 대한 가격, 전세권은 전세권에 대한 가격인데 이 지문대로라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 다 가격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은 가격 형성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맞습니다. 가격 형성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4.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려워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공급이 많아요. 수요는 줄고. 근데 공급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부동산 같은 경우. 반대로 수요가 확 늘었다고 해도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왜곡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부동산 가격은 불안전 시장에서 형성되고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맞습니다. 급매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34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1번 최유효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최유효 이용 분석이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통하여 대상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맞습니다. 2. 특정 토지의 용도가 인근 지역의 일반적인 용도와는 전혀 다른데도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이다. 맞습니다. 3. 중도적 이용이란 가까운 장래에 대상 부동산의 새로운 최유효 이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대기 과정 중에 있는 현재의 이용을 말한다. 맞습니다. 4. 초과 토지란 현존 지상 계량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하며 건부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사용될 수 있죠. X입니다. 그 초과 토지는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잉여 토지라고 합니다. 잉여 토지. 그 잉여 토지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별도의 최유효 이용을 가지지 못하는 부가적인 토지를 말합니다. 잉여 토지는 기존 용도나 지상 계량물의 확장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과 토지는 있습니다. 4번은 X. 5. 투기적 이용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4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342번 문제입니다. 342번 감정평가의 분류 및 부동산 가격 제원칙에 관한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필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저촉 부분에 대해 보상평가를 하는 것은 무슨 평가이다? 토지 수용으로 잔여지 매수 청구 시에는 그 잔여지 평가할 때 부분평가입니다. 부분평가. 자, 부분평가. 그러니까 어떠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도시계획이 된 겁니다. 자,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따로 평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분평가가 됩니다. 두 번째, 도심지역에 공업용지가, 자, 도심지역에 공업용지가 있다. 좀 이상하죠? 일단 봅시다.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가격이 더 높은 현상은 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자, 도심지역에 공업 말고 상업용지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공업용지를 하니까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도 시장가격이 높습니다. 도심지역의 공업용지는. 뭐 때문에 그렇다? 상업용지를 할 수 있는데 공업용지를 쓴다? 바로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 다른 걸 하면 다른 걸 할 기회가 있는 거죠. 다른 걸 했으면 더 벌이가 좋을 텐데 벌이를 못 하는 거죠. 공업으로 했으니까. 상업으로 했으면 더 많은 비용을,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건 부분평가, 니은에 들어가는 건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자, 그걸 찾으면 되겠죠? 기억은 부분평가, 니은 기회비용이었죠? 바로 1번에 나와 있네요. 이럴 때는 바로 답을 표시하면 됩니다. 342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제풀이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2강 시간으로서 333번부터 342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풀었고 내일 또 같이 풀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